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고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박지원 변호사의 귀여운 목소리. 이동형이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예. 버스에 계신 승객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 깜짝 한번 더 놀라요, 제가 정말.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동형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혹시 나오면 그래요. 이동형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하시면 돼요. 예. 아, 잘 빠졌어요. 예, 웬만한 라디오- CF보다 나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우리 지금 댓글로도 몇 분께서 설문조사 전화 받았다. 예. 그래서 이동형 뉴스 정면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셔서 고맙습니다. 받으신 분은 녹취하셔갖고 보내주세요. 이동형이 사비로 얼마씩 보내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아닌데, 지금. 집에 전화기 1000대 있을 수 있어요, 벌써. 예. 그래요. 자, 조국 전 법무장관, 본인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라면서 장관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달 이상, 석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 언론, 8월, 7월부터인가요? 예. 언론 또 검찰 개혁 등 숱한 고민거리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거기에 뭐 입시 문제, 또 그렇죠. 공정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2달 이상 지속되어 온 이 조국 정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저한테 먼저 발언하라고.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우리 말 반박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우리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치고 가겠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여기에 이를 것인가. 예를 들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언론 보도가 처음에 나오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제가 예측했던 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사로맨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질 것 같다. 이념 공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정과 어쨌든 정의의 아이콘이었다고 알려졌던 이게 조국 장관이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장기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조국 장관의 사퇴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지리한 논쟁을 이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는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영이 갈라졌다는 측면 때문에 여기에 파생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 양극화된 정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정치의 복원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몇몇 가치의 어떤 민낯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어떤 뭐 축소판이 아니었나.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언론하고 검찰의 어떤 그 모습들. 그것을 이번에 정말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연속 드라마 보듯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알게 됐고 검찰이나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큰 문제점을 던지게 됐고 더 좋은 방향으로 뭐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 지금 하신 말씀을 저는 한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석이 있어가지고 뭐 진영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언론이 과도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아픔을 느껴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으면 저는 수사하던 거 이제 뭐 참고인조사도 다 했고 소환도 다 했잖아요. 이미 들을 얘기는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끝까지 가서 죄가 있으면 죄를 묻고 죄가 없으면 사죄하고 언론들도 잘못 보도한 게 있으면 정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가서 정말 언론이고 검찰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는 아마 계속될 텐데 검찰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 뭐 영장을 안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장을 쳐서 기각된다거나 혹은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난다거나 그러면 뭐 검찰 책임론에 향후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가 처음에 이 논쟁을 이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정쟁을 활용한다면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역풍보다는요. 예. 원래 공직자가 사퇴하고 나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이 중단될 수가 없겠지만 예. 정쟁은 중단하는 것이 이제 관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 저는 당장 이제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결이 다른 공수처 문제나 이런 것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는 뭐 여의도 현안이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다. 그런 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면서 멋있어요. 예, 우리 모두 아마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완전히 반대돼 갖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일 테고 그 인생의 방향이 꺾이는 걸 텐데 자기 신념으로 예.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도 처음에 제일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게 본인이 그동안 SNS에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다르지 않느냐. 결국은 내로남불 아니었냐 이런 거였고. 혹시 그 이철희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거나 뭐 공직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 강기정 수석님 같은 게 원래 정치인이시고 총선 출마하시면은 가장 유력한 정무수석 후보가 되셨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철희 의원이 저는 이철희 의원님은 정무경험도 충분하시고 전략가로서도 유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직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소개. 예. 그 대통령이 일단은 어제 수보회의에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언론도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언론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여당에서는 이참에 우리 언론도 반성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언론 부분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보수 진영은 진영 논리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언론의 보도의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언론만 기성 언론에 대해서 어떤 보도 행태라든지 그 체크 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계속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진보 측에서 보수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은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개혁도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아직 의문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또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은 국민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이제 개혁이란 단어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네. 좀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면 개혁이요. 내가 싫어하는 방향은 개악이다라는 또다시 내로남불 논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란 단어가 그 자체로서 완전 선으로 인식되는 단계는 지났다. 앞으로 개혁이란 단어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고 언론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도 보면은 크게 검찰 개혁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인권 수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소위 이번에 진보 진영 쪽에 가까운 분들은
불안시키겠고 또 보수 진영에 가까운 분들은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검찰개혁이 요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놓고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진영 논리로 가져가 버리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진영 논리를 빼고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독립성 얘기로 지금 모든 게 가버리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화두를 많이 던져놓고 예. 정답을 아직 내는 상황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이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거는 인식을 바꿔주고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예, 국민이 주인이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아마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근데 저는 그 개혁이란 예. 단어 뒤에 따인 함의를 잘 따져야 된다 보는 게 예. 그냥 개혁자 붙으면 지지율 다 높게 나와요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개그계를 개혁하겠다. 저 지지율을 떠나서. 여론조사하면 80% 이상이 동의할 거라 봅니다.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뭐 강론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총론으로 그냥 개혁하자 그러면은 뭐 세금 개혁하자 다 지지율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강론에서 싸우는 건데 너무 총론은 덮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말하면 제가 싸울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아니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는 강론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무차기로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어떤 보도를 하는 게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니 박근혜 강론을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제기를 언론에서 합니다. 과도한 보도론이 피해 없다고 주장하고 최순실도 나와가지고 무슨 300조 보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항상 또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박지원 변호사한테 조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 개혁하자 검찰 개혁하자 그들이 부패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태극기 부대가 맨날 광장 가면 외치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상이 박근혜냐 대상이 최순실이냐 대상이 조국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건지 저는 뭐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라는 개혁이 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장난을 제가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뭐고 또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 사람들한테 먹힌다고 하니까 그럼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전 뭔지가 검찰 궁금한 개혁에 거예요. 대해 가지고는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삼권 분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만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제도처럼 검찰을 직선제로 뽑던지 검찰총장을 해서 5권 분립을 완성하는 것, 감사원 같은 그런 기관을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이냐, 의회가 관할하게 하는 것들, 그 강론으로 가면 저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검찰 개혁은 뭐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도 올라가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안도 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언론 개혁은 사실은 이 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자정이 돼야 돼요. 자정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라든가 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든가 또 이번에는 검찰발 단독 기사. 검찰 관계자는 뭐 이런 보도는 좀 지양이지 않겠냐. 이건 좀 필요할 그 거라서. 부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야 된다. 저는 뭐, 이 언론은 안 좋은 말, 나쁜 말,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걸 국민들이 조금 더 이 안으로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언론은 국민들이 해야지.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언론은 진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국가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 더 파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청와대 또 조국 장관 본인 민주당에서도 계속 조국 장관의 본인의 선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날짜를 3개 정해줬다라든가 이해찬 대표가 사태를 주도했다든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서 이런 보도를 쓰느냐. 민주당 친문계 중진위원이라고 실제로 그 소스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저는 자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재 관행을 보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언론 탄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 친문계 핵심위원이라고 했으면은 그 취재위원회 녹취 정도는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친문 중진 의원이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자기가 헛소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없는 내용을 알겠다. 그래서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봐요. 그럼 고소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나름대로 고소 바로 해야 나름대로 됩니다.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해찬 사퇴하라고 지금 그렇게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의원인지 이름까지 들었는데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고소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고소 안 할 겁니다. 이런 언론 그러니까 그런
언론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서 고소해버리면 됩니다. 정말 그런데 안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녹취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하도란다. 이제 믿기 어렵게 지어내기도 하고 뭐 누가 어쩌고 일각에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고소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민주당 실제로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진짜 민주당도 반성해야 돼요. 빨리 물갈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4부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계는 국회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안 이거는 뭐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일단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것 중에 공수처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라는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공수처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10월 말에 먼저 이걸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바른미래당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약속대로 선거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아마 공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이 두 쪽 나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공조하는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주도하에 원내지도부 어느 쪽인지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민주당이 같이 공조하고 싶은 쪽은 이제 최이배 의원과 손학규 대표 등이 있는 당권파하고요.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당이 이걸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 접근한 방식이 과거 4월 달도 그렇고 선거법이고 이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침대축구로 버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싸우고 있는 점은 뭐냐면은 결국엔 독립성이거든요. 공수처장 임명할 때 얼마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드러눕기로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응하고 있는데 선거법만 해도 다시 기억해보면은 아니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까지는 4당 합의가 된 건데 비례성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들고 온 게 비례대표 폐지 270석으로 줄이기 이건 완전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선생님이 예쁜 그림 그려와라 그랬더니 막 그린 다음에 이거 숙제 반대로 해온 다음에 지금 성내고 있는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각 지금 본인들의 사법개혁안과 그다음에 그 선거법 개혁안 같은 경우는 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가운데 접점이 맞아지지.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들어놓으면은 이거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정말 공감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요. 무슨 대안도 없이 그냥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논외로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 예. 이것도 사실은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뭔가 자유한국당 지지도를 많이 받은 거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다 지금 다 안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과 다르게 뭐 당 지지율도 올라왔고 여론도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질 타이밍이니까 그렇죠. 설명을 잘하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빙의돼가지고 이게 설명해보자면은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가지고 공수처의 약점도 몇 가지 노출됐어요. 예를 들어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은 그 차관급 이상의 또는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더라도 이첩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그러면 땡겨옵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한테 압박할 것도 없이 그냥 땡겨오는 방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법의 입법 미비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아주 치열하게 지적하면서 자유한국당들이 야, 그 구멍은 막자. 저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아, 공부를 좀 하는구나, 저 학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텐데 지금은 뭐 이거 옛날 공산당에서 하던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글쎄요. 저는 그 수권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영원히 좀 약간 반대만 하는 이미지로 이끌어질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거는 격하게 찬성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말장난식으로 그냥 저쪽에서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진 게 아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찬성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중도니까요. 근데 이 사법개혁안이나 어쨌든 본회의 통과가 영원치 않은데 바른미래당이 키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하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하고 공조가 성공해서 공수처를 물 건너가게 한다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반란표가 한 표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당, 민주평가 다 합쳐야 되니까. 더하기를 제가 해보니까 128 민주당 거기다가 정의당 6 그리고 뭐 평화당하고 하면 10 정도 거의 뭐 다 돼야지 뭐 무속성 명명까지 합치면 될 듯 말 듯. 그런데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공수처에 대한 반대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만만치가 선거법이 않아요. 아니라 사법개혁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사법개혁안과 그리고 선거법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에서 좀 일정을 조정하자라고 이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의 입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의당이 이 판에서 가장 열심히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온 당인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먼저 야, 니네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그다음에 우리 거는 나중에 하자 예. 그러면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예.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뭐냐?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 우선 저희는 이제 저희 그 비당권파라고 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 쪽에서는 예. 참여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안이 이제 저희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저희가 뭐 권은희 의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인정해서 많은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이배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최이배 의원도 권은희 의원 안으로 자유한국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 대해서 대신 아까 말했던 권은희 의원 안도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수사 사실 공수처가 생겼다면은 이번에 적용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사에 노출될 수 있는 허점들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숫자 따지고 어디가 어디 편이고 이렇게 해서 뭐 몇 석이 나온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러다 또 이제 목리 부리거나 생자 부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결을 하는 우리나라 거죠. 지금 표결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올라갔잖아 본회의에. 그럼 포결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지금 망치로 부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나 참. 그래요. 네. 7951님 검찰도 언론도 개혁이 중요합니다만 국회 개혁 역시 너무나 절실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의원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거겠죠. 총선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기인데요.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후반전에 돌입했는데 이 생중계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지금 펼쳐진다. 아니, 이게- 북한은 왜 월드컵을 신청한 거예요? 허질 말아야지 그러면. 월드컵 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열광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갖고 사람들 보지도 못하게 말이요. 예. 뭔 일이 있을 줄 알아? 골 들어가면 잠깐 그만 스톱. 다시 무효. 이거 연습 게임이야. 다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피파에서 뭐 보고 있기 때문에. 조소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스포츠 경기를 국제 경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응원 문화가 솔직히 이렇게 막 같이 율동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공정한 경기를 위해 가지고는 차라리 응원 문화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무관중이 무관중이 낫다. 맞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응원단 왔을 때 보면은 그때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뭐 사실 비하하거나 조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하키 선수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 좀 자제해달라고 이제 외국 선수 요청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 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냐고, 2019년에 이게. 예전에 1980년 70년에 정말 해외에서 경기하는 거를 중계를 못 보고 예. 그냥 라디오로 하든지 아니면 소식만 듣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지척에서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아하, 참. 17일입니다. 모레 아마 녹화 중계로 볼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때 좀 봐서 나오고 뭐 있고요. 합니까? 예. 이런 일은 아마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부터는 없을 겁니다. 3차 예선에서는 AFC가 관여하기 때문에 피파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 네. 없고요. 2차 예선까지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0대0이고 후반전에 들어갔다. 이기겠죠 뭐 우리가 뭐. 예, 근데 우리 뭐 댓글 창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네요. 예. 전반전에 골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번도 안 졌대요. 북한이. 예.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경기를 하긴 했나?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조건부 통합론을 제안했는데 이 결국은 탄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과하라 이런 문제일 테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거는 니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신자론이라는 거 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고 개혁보수로 나가자라는 거는 애국보수 같은 거 그런 거 뭐 소위 말하는 종북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예. 이제 그런 선언을 하자는 거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자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하지 않느냐. 그 상태로 지금 지지율 좀 올랐다가 총선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들 안 될 거 알지 않느냐. 예. 집 부시고 새로 짓자 뭐 이 정도의 제안인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들은 듣기에 상당히 상식적인 제안인데도 예. 불구하고 네, 너무 안 상식적인데. 받을 줄 알고 던진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아. 뭐냐면 뭐 굳이 따지자면요, 뭐 나한테 10억 주면 결혼해줄게, 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조건부 통합론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엄격한 통합론이다, 이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상식적인데 그게 참 받기 아니, 어렵네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개혁 보수하자는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예. 낡은 집 벌고 새 집 짓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탄핵에 강을 건너자. 이게 제일 걸림도 될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 탈당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되지만은 예.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논쟁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논쟁이 결론이 지어졌으면은 이런 제한 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친박 일색의 당으로 계속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뭉개고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유한국당도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 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아니 이거 지금 저기 3년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친박 실적을 치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뭐 유승민 대표가 심심한 한 번처럼 뭐 통합론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심한 한 번씩 이제 통합론을 거절하는 모양새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하태경은 그렇게 저는 얘기하던데. 굉장히 강하게 있고 실제로 단계별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확인해드리고 싶고요. 예. 안철수 없이도 가능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개인 일정에 따라 움직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 개인 일정이요? 예. 그리고 뭐 대신 안철수 개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